그동안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현재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이번 집중 재교육 시간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고 교육에 임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초보자는 초보자대로, 경력자는 경력자대로 이 불리온 기계 매매라고 하는 것이 뭐 처음에 접할 때 그렇게 뭐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뭐 다 알 것 같았고, 근데 실제 실시간에 해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다시 공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배워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법이 부족하거나 틀린 것으로 간주를 하고 새로운 기법이나 더 좋은 기법을 찾아서 방황의 길을 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 선물을 매매하는데 특히 개인 투자가가 적은 자금으로 소액으로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 매매 기법은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계적인 거야 됩니다. 심리 매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정확한 것도 없고 그때그때 심리에 따라서 판단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매매 기법을 정확하게 알래야 알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어떤 진입 승률이나 또는 손실 가능성이나 등등에 대한 검증이 없이 항시 불안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첫 번째 관점을 새롭게 갖거나 기존 관점을 바꿔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선물 매매 기법은 특별한 것이 없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고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매 기법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 손실 최소화 원칙을 기준으로 한 매매 기법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손실 최소화 원칙의 기준에 의해서 정립된 기법이 단순한 기계적
매매 기법이어야 한다. 단순한 기계적 매매 기법이어야 된다. 그 이유는 일관성 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허게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다릅니다. 스윙이나 뭐 스캘핑이나 이런 매매 패턴하고는 다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액의 자금으로 데이 트레이딩 매매 패턴 기준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비법이 특별한 것이 없다. 단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익 우선 기준 매매 기법이 아니고 손실 최소화 기준, 손실 최소화 원칙을 기준으로 한 매매 기법일수록 성공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근데 그 손실 최소화 기준의 기법이 단순하면서 기계적이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제가 가늠지는 좋은 매매 기법입니다. 근데 좋은 매매 기법이 정립됐다고 해서 이퀄 성공이냐, 이퀄 누적 수익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어떤 분은 뭐 2주,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석 달 이렇게 불리온 매매 기법을 체험을 하셨습니다. 뭐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구경 한번 하신 거죠. 그 구경을 시켜줄 바에야 편안하게 구경하게 그냥 해주지. 선생님 그동안 왜 그렇게 야단도 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냥 강조를 하시고, 구경은 구경답게 해야지요. 근데 그렇게 놀러 가서 하는 구경식으로는 구경의 의미가 없고요. 한번 적나라하게 구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경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매수 신호 발생.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매매 기법이라는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 매매 기법, 이런 좋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매매 기법을 공유받았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그거 한번 모투했다고 해서 바로 누적 손실과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떤 별개의 문제냐? 그 단순 기계적 매매 기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까지 완벽하게 기계화가 각인된 상태라면 이퀄 누적 수익, 이퀄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 기법은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매매 기법을 공유받았으나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복기와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 매매 기법대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수정 보완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매번 틀리는 것이 발생되고 잘못 이해한 대로 판단하고 하면 괜히 기계 매매 흉내만 낸 것이지 실제는
심리 매매를 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을 공유받았다 손치더라도 적당하게 이해하고 적당하게 방향만 맞추려고 하는 식의 매매로서는 되질 않는다. 이 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진행하는 심층 속성 재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자세나 여태까지 했던 어떤 방법과는 다르게 복습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생소한 것들, 용어도 생소하고 기법도 생소해서 뭐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물리적으로 이해가 어렵고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교육을 하는 데는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본 것이고 여러분들 대충 나름 공부를 해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재교육을 받을 때는 조금 여유 있게 들으실 수 있고, 단 관점을 내가 그동안 이해하고 있는 것들과 재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이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못 이해했던 것은 없는지, 내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이런 관점으로 이번에는 교육을 받아야만 이 재교육의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네. 정말 저는 매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아서 설명을 하든 제 나름의 어떤 추가적인 보완이나 업그레이드 교육을 시킬 때 저의 혼신을 다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듣는 순간 연상적으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제 나름 지고의 정성을 다합니다. 제가 저만큼 여러분들이 정성을 기울이라고까지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 그럼 최소한 그런 비슷한 흉내라도 여러분들이 내주셔야 된다. 높아심에서 한마디 더 하고요. 자, 관점의 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매매 기법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선물 시장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끊임없는 전투다. 속적으로 싸움을 하는 결과물이 가격이다, 추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맞아요. 매도, 매수 세력의 치열한 싸움이다. 이 대전제는 뭐예요?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은 서로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만 하면 이 선물 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수시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겁니다. 누구는 북한 동포고, 누구는 남한 주민이고, 한국의 남북의
국민들은 분명하게 이름표가 다릅니다. 이름표를 바꿔 달아도 사투리로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이 선물 시장에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끊임없는 전투를 한다고 그러는데, 매도 세력이 영원한 매도 세력도 없고 매수 세력이 영원한 매수 세력도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음봉이 이렇게 계속 하락을 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매도 세력이 이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양봉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서 가격이 이렇게 올리는 것은 매수 세력이 이기는 거라고 합니다. 설명은 그럴싸하죠. 근데 우리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 설명 듣고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시간에 저걸 분석을 해서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설명으로서는 돈을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정해진 매도 세력과 정해진 매수 세력이 없다라는 거죠.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도 세력이나 매수 세력이나 마찬가지인데, 매도 세력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 매도 세력을 실제적으로 구분을 하면, 1. 요 부분에서 첫 번째 음봉을 만드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그때 그 실시간에 진정한 매도의 판단을 갖고 있는 매도 세력입니다. 이 사람이. 기본 매도 세력이야, 이 사람이. 기본. 이 사람들이 뭐야? 불쏘시개야, 불쏘시개. 불쏘시개라고요. 이게 있어요. 기본 매도 세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타팅을 걸으면 누가 먼저 불쏘시개를 붙이면, 불이 타오르면, 얼로 하락으로 불이 타오르면 나 매도로 진입할 거고, 불쏘시개가 상승으로 타오르면 매수로 쫓아갈 거고 하는 대기 매도 세력이 있습니다. 대기. 자, 기본 매도 세력은 대부분 뭐예요? 불나방들이죠. 성질이 급한 사나이들이야. 그냥 음봉 나오면 빨리 들어가고 싶어. 그냥 매도로 들어가고 싶어. 대기 매도 세력은 뭐예요? 대기 세력은 조금 점잖은 사람들이야. 좀 안다는 사람들이야. 뭐 중급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야? 좀 안전하게 메모한다는 거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사람들이야.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익 우선이 아니라 위험 관리도 일면하면서 하는 세력들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스위칭 매도 세력이다. 스위칭 매도 세력이다. 그동안 매수 쪽으로 수익을 내고 매수 세력으로 이 옷을 입고 이 시장을 상승으로 견인했던 사람들이 매도 방향으로 바뀌니까 얼른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매도 포지션으로 갈아타는 매도 세력.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매도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대기 매도 세력이 얼만큼인지, 앞으로 스위칭해서 올 스위칭 매도 세력이 얼마인지를 어디에서도 알 수가 없어.
제가 이것을 분석을,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것은 형성되는 거잖아요.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거다.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수요와 공급의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매도 세력으로 막 몰려들면 가격은 하락이 되는 거고요. 공급이 많은 거죠. 매수 세력으로 막 많은 참여자들이 몰려들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그걸 관점으로 기법을 만들어서 떼돈을 벌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이걸 어떻게 매매에 적용할 수가 없더라. 결국은 뭐다? 매도 세력, 매수 세력의 끊임없는 전투라는 말은 맞지만 그 정체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다? 이거 구분할 것도 없고 매도 세력, 대기 매도 세력, 기본 매도 세력, 대기 매도 세력, 스위칭 매도 세력 백날 구분 따져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결국은 결론이 제가 뭐냐?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 가격의 추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얌전하게 양반같이 이론적으로 매도, 매수 세력을 구분해서 따져가지고서는 분석이 안 된다. 매매에 도움이 안 된다. 뭐야? 매도도 매수도 다 세력들이 독점하고 있다. 매도 매수 세력이 싸워서 힘이 센 놈이 이겨서 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력들을 맘먹기에 따라서 우리 인원 씨가 이게 볼구명이 상승 할아버지들에도 여기 변곡일 것 같아. 여기가 다중곡이야. 그럼 자기 맘먹은 대로 매도로 들어가는 거지. 세력들이 그래요. 인원 씨가 세력이 되면 기가 막힌 세력이 될 거야. 우리 매매 기법은 이렇게 순수한 아마추어적 접근으로 방법이 안 나와서 이 시장은 세력, 누구 세력? 조폭 세력? 이 조폭 세력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어떤 놈이야? 헤지 펀드 놈들. 얘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끌어내렸다 끌어올렸다 한다. 무슨 얘기냐? 가격을 이렇게 하락하던 놈이 이 하락하던 놈도 세력? 이걸 매도 세력 웃기는 소리야. 그냥 세력이야. 이것을 싹 끌어올리는 놈도 세력? 올리다가 확 끌어내리는 놈도 세력? 확 끌어올리는 놈도 세력. 아시겠죠? 네. 네. 이 시장은 세력이 완전 독점하고 있다. 완전 독점. 단 때때로 세력들이 쉴 때가 있어요. 열중 쉬었하고 쉬고 있을 때 돈 많이 벌고
즐길 때 얘네들이 그때 도토리 키재기로 개인 투자가들 큰 개인 투자가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는 변동성장이 있긴 하나 추세적인 가격 흐름은 세력들이 완전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세력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를 연구를 해봤더니 개인들이 본능적으로 확정 편향의 노예성을 확인한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한테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들끼리는 돈을 지금 조금 전에는 땄지만 조금 있으면 1억 얘한테 결국은 똔똔이야. 누구한테 따면 완전히 내 돈이 돼? 개인 투자가한테. 그놈들은 내 돈을 다시 못 뺏어가거든. 그 개인 투자가들 돈을 뺏어 먹어야 되는데 그놈들을 세력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확증 편향적으로 매매를 하더라. 어쩌다 한번 멋들어지게 수익이 나면 거기에 완전히 고정이 돼버리고 그 다음 한 번 손실, 2번 손실 연속 당하면 완전히 멘붕이 돼버리더라. 판단력이 없더라. 땡기면 땡기는 대로 몰려오더라. 두 가지입니다. 그걸 역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몰이를 한단 말이지. 몰이. 개인들을 이리 끌어제끼고 저리 끌어제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승몰이, 하락몰이 이런다. 이걸 저는 뭐라 그랬어요? 깜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깜놀은 뭐예요? 진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확증 편향을 시키는 거죠. 그쪽으로 몰아세우는 거죠. 그러고는 저들은 반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법은 바로 이것을 기초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확 끌어내렸다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매도 매수 세력 간의 싸움이다. 그럼 매도 매수 세력이 어디 실체가 있어? 뭐 끈악풀을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들고 오라고. 없어. 끌어내리는 놈도 세력, 끌어올리는 놈도 세력. 근데 같은 놈들이야, 이놈들. 이걸 매도 세력, 매수 세력 구분할 수가 없어. 구분의 의미가 없어. 올라가려고 끌어내리는데 똑같은 놈들이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 매매 기법의 탄생의 비밀을 설명을 드리고요.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들 되도록해 보세요. 이론 교육, 지금 초보자들 이론 교육하고 있는데요. 기본 이론 교육 자료를 제공해 주고요. 본인 스스로 독학, 예습으로 독파를 하는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이해가 불가한 부분은 질의응답 통해서 합니다. 그죠? 이 훈련의 목표는 뭐야?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 이 금융상품의 개요를 이해를 하고 결합적 차트 분석을 위한 기초 지식을 확립을 하고 최소한 3킬 기계 매매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진행 프로세스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구경 삼아 한번 이해를 하는 데 있습니다. 수동적인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고 교육기간을 길게 잡으면 안 된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용준 씨 이해가 됩니까? 네. 용준 씨, 순교 씨 아시겠죠? 네. 이거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 모투 훈련 기본 이론 교육이 왜냐면 우리 이론 교육은 뭐 선물 옵션 책을 한 권 사서 보시오 뭐 그런 거 없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만 알으면 돼요. 모투 훈련은 뭐야? 3킬 매매에 대한 기준, 그 순서의 자료를 드리고요. 명당 자리를 알게 줘서 선행 검색을 해서 시나리오 짜는 방법. 그래서 실제 모의 투자를 어깃장 검증과 겸행해서 하는 거다. 목표는 뭐다? HTS 차트의 설정 등등 또는 주문창 활용법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3킬 매매 기법이라는 것이 이거 손실은 크게 안 나더라. 잘하면 수익도 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3킬 매매 기법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 최소한의 한눈에 척 명당을 선행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치라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실시간에 무슨 뭐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말짱 도루묵이다 이거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모투 훈련 역시 이론 교육과 같이 오래 하면 안 돼.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 선물의 정점은 뭡니까? 선물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위험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고위험 상태는 뭐야? 위험을 크게 안고 매매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할 일이 위험을 품에 안고 매매를 하는 것이다. 실제. 근데 위험 부담 아무것도 없이 잘못했나 잘하나 손실에 대한 위험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거는. 실제 위험을 품에 안고 해야 하는 실전에 가서는 모의 투자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모투 훈련은 가능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나면 빨리 마쳐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실투 훈련으로 가야 된다. 실투 훈련은 두 단계다. 첫 번째 마이크로 종목, 마이크로 종목이 없는 것은 미니 종목. 실투 훈련은 정상 종목으로 한다. 이게 이제 위험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원금이 3배로 수익 누적 될 때까지 마이크로 훈련을 계속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훈련 한 달 하고 다음 단계 이런 거 없습니다. 훈련의 기간은 고정 훈련 기간이 없이 원금의 3배의 수익을 올릴 때까지 마이크로 종목 훈련을 계속한다. 훈련 방법은 뭐예요? 실지 매매를 하는 거죠. 스스로 명당 자리를 선행 검색을 하고 어깃장 검증을 받아서 양방향 시나리오를 수립해서 기계적으로 진입, 홀딩, 청산, 그 다음 리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복귀. 실투 훈련, 모투 훈련 모두 다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복귀다. 복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이 어떻게 한다? 맞게 했나 틀리게 했나? 맞게 했나 틀리게 했나?
수익이 났나 손실이 났나가 아니라 맞게 했나 틀리게 했나. 뭐가? 진행 과정이. 또는 빠뜨리고 하지는 않았나. 그것을 찾아내서 그렇게 된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 원인을 맞게 하지 못하고 틀리게 했거나 빼뜨렸다. 순서를 빠뜨렸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찾아내서 이것을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훈련의 하이라이트다. 인원 씨 아시겠죠? 네. 복귀 없는, 복귀도 대충 복귀, 손실 수익만 따지는 복귀는 말짱 도루묵. 틀리게 한 것이 없는가, 빠뜨린 게 없는가 원인을 보완 수정하는 것. 수익이 났더라도 매수 신호 발생. 순서가 틀리거나 빠뜨린 게 있는데도 수익이 난 것은 이것은 사람 잡는 일이다. 뭐예요? 대충 해도 수익은 나잖아. 이렇게 병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수익이 났더라도 방법이 틀리면 자살행위다. 우리 기계 매매는 잘하는 사람은 없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 우리는. 어떻게? 틀리지 않게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틀리지 않게 하거나 빠뜨리지 않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잘못 방향을 정한 것이고, 틀리는 것이 없는가 하고 맨날 내 매매를 뒤집어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틀리지 않게 맞게 할 수 있다. 훈련 방법에 대한 강조입니다. 복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귀를 해야 된다. 복귀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이, 선생님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때마다 저한테 지원 요청을 해라. 이거 복귀를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물어라.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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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마이크로 실투 훈련의 목표는 뭐냐? 시나리오 수립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시나리오를 짜는 방법입니다. 선행 검색을 해서, 선행 검색은 뭐야? 6대 명장에 해당되는 놈을 쪽집게 마냥 쪽쪽 바로바로 골라내서 신속하게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완전히 기계매매 순서대로 보고 따라하기, 체크시트에 체크를 하면서 한 번에 하나씩만 조준 초점으로 부러지게 쳐다봄으로써 심리매매를 완전히 척결하는 게 목표고요. 동시에 매일 조금씩 틀리게 하는 게 줄어들고 맞게 하니까 수익이 나오고, 장타 수익을 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맞게만 하면 장타가 나오고 하면서 해외 선물 성공의 확신에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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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정상 실투 훈련. 이거는 위험성이 10배로 커지는 겁니다.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여기는 마이크로 종목은 틱 밸류가 1불인데 한 틱에, 여기는 10불이다. 그러면 위험성이 1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수익도 10배로 늘어나. 그래서 마이크로 종목을 매매하는 것과
정상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심리가 콩닥콩닥 소리가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왜? 위험 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이 본능이 내 의식적인 세계를 막 두드린다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훈련에서 완전히 심리 매매를 완전히 척결해야 돼. 그 방법은 뭐다? 틱당 1불짜리를 가지고 원금 3배를 만들 때까지 계속 복기를 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여기 가서 10배의 위험성이 있어도 그 영향은 거의 없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똑같은 거야, 이거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월간 수익률이 50% 이상 3개월 연속되면 그 양반은 뭐다? 우리 리더 계좌의 트레이더가 되면서 우리 불리온의 평생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회사의 운영, 회사의 어떤 뭐 수익에 대한 배분, 이런 것이 아주 공평하게 기여도에 따라서, 이건 뭐 선생님이니까 뭐 특별 우대를 하고 뭐 기법을 만드신 어른이니까 뭐 웃기는 개소리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야말로 경쟁이 없는 이상적인 수평적 윈윈 조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한번 여기까지 와봤으니까, 그죠? 이거 한번 온 거 다시 간다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조금 여유 있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자료를 순서대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재교육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재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계 매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수준이 하나만 알고 둘 이상을 모르는 초보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완벽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교육을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네. 이 중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장기 종적 차트를 분석하는데 120분, 60분, 30분 이거를 결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완전 무념무상으로 봐야 된다고요. 어제 시나리오를 짜서 기다렸었는데 안 왔는데 오늘 왔으니까 이런 거 없는 거야. 네. 이노시 없어, 이런 거. 아시겠어요? 네. 선입감이 전혀 없어야 돼.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 이 120분, 60분, 30분 어느 하나의 한 차트의 볼규명에 확정 편향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 세 개를 결합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어느 한 차트만 보고 그는 방향만 갖고 하락, 상승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호 연결 결합해서 균형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생각이 끼어드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심리 매매로 직행해 버린다. 여러분들 본인한테 이런 것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깊이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 120분, 60분, 30분 중에 어느 한 차트의 볼구명에만 꽂혀버리면 바로 손실 위험성은 50% 이상으로 급상승해 버린다. 한 차트에 나타난 팩트만 보고 분석해 버리면 역시 심리매매로 직행한다. 심리매매는 뭐다? 자살행위다. 좌우지간 완전 무념무상으로 아무런 선입감 없이 어느 한 차트에 확증 편향되지 않고 상호 연결 결합해서 균형적인 분석을 통해서 선행 검색하고 그 선행 검색된 종목을 명당 자리를 확증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깃장 검증을 통해서 확증을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한 방향으로 꽂히지 말고 양방향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8대2, 8대2 절대 시나리오를 짜는데 일방향은 없다. 8대2다. 80% 방향이 있고 반대가 20%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80% 방향으로 맞추어 가는 방법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20%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 그건 뭐예요? 손실 가능성이잖아요. 우리가 진입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 위험 관리에만 집중한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라라. 상기 종적 차트 분석 기준 및 목적에 있어서 선행 검색된 종목의 장기 종적 차트를 언뜻 훑어보는 순간 본인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팩트가 하나가 언뜻 눈에 띄면 다른 차트와 결합해서 균형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뭐야?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한 차트의 팩트로만 확증 편향돼 버려 기계매매의 흉내만 냈지 결국엔 심리매매를 하고 있는 경우를 기계매매 하나만 알고 둘 이상을 모르는 초보 수준이다. 인원 씨 이해됩니까? 네. 기준 30분 차트의 볼구명을 기준으로 진입 방향을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은. 그런데 그 30분의 방향이 이 세력들, 아까 말씀드린 이 시장의 가격 변화를 완전 장악한 세력들이 진성 추세로 장기 추세보다 장기 차트보다 선행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진성 추세의 방향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 차트의 명당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몰이를 하는 것인지 속임수인지를 반드시 둘 중에 하나 구별해서 진입 방향을 판단해야만 한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기준 30분 차트의 볼구명이 아무리 방향이 뚜렷하게 선명하게 명확하더라도 그 30분 차트 볼구명 하나로만 진입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어떤 때는 가성이고 어떤 때는 진짜고. 아시겠죠? 네. 네. 준영이는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속으로 미소를 머금을 거예요. 그동안 지난 3개월 동안 허우적거렸던 생각들 이제 실시간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맞죠? 준영이 그래 안 그래?
자,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목적은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따라서 끝까지 그 방향대로 주구장창 끝까지 매매 위한 것이 아니라, 인원 씨. 맞죠? 네. 시나리오는 그때 실시간 그때에만 유효기간이지, 이게 유효기간이 한계가 있어. 아시겠죠? 네. 유효기간이 지나는데 먹으면 식중독 걸려. 아시겠어요? 네. 반드시 시나리오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때는 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짧을 때도 있다. 아시겠죠? 네. 어찌됐든 시나리오가 설사 유효기간 이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매매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향성 없이 대들면 본능 심리에 완전 장악당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목표물을 순서대로 조준 초점 사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심리 개입이 자동적으로 막아진다. 이해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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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혹시 시나리오 수립에 대한 목적을 잘못 이해했거나 틀리게 이해했거나 부족하게 이해했다면 오늘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절대 시나리오를 수립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맞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순식간에 시장은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갑자기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시나리오는 심리 개입을 그냥 아무 방향성 없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본능이 나를 장악해가지고 내동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아시겠죠? 네. 자, 아까 불리온 매매의 기본적인 것,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 매수, 매도 세력 구분할 필요도 없고 매도도 세력이 매수도 세력이 같은 놈들이 지랄병이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세력이 속이는 파동, 진성, 추세만 구분해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불리온 매매의 핵심은 뭐야? 그 속이는 것이다, 진성이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준영이 미리 알 수 있어 없어? 23시간 시장이 열리는데 23시간 동안 모든 방향을 미리 안다는 거 아니야. 언제? 명당 자리에서 새로운 추세가 생길 때 그 방향은 우리는 미리 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선물 가격은 이 세력들이 별짓거리를 다 해. 몰이를 하고 무슨 뭐 지랄뱅이를 하는데 결국은 뭐다? 결과물은 수렴과 확산으로 나타난다. 이 수렴과 확산을 반복한다. 그래서 추세 방향은 기본적으로 수렴된 데에서 확산하는 쪽으로, 확산된 곳에서 다시 수렴하는 쪽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최대의 명당 위치는 최대로 수렴한 곳, 여기가 확산하기 위한 추세의 시작점, 발원지가 되는 것이고 최대로 확산한 지점이 다시 수렴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변곡의 새로운 신추세의 시작점, 원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해되죠? 네. 네. 자, 어떻게 한다? 절대로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야? 자기가 판단이나 어떤 진입, 청산, 실행에 대한 결정권을 다 포기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생각이 들지요. 인간이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 시나리오를 매수로 봤는데 갑자기 음봉이 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이쿠야 이거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든다고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 의식적으로는 안 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본능이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버려. 여러분들이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것이잖아요. 본인이 불안감을 느껴 지금 본인이 의식적으로. 근데 그 의식적으로 내가 불안해야지 해서 불안해지는 게 아니잖아.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내 의식의 안테나에 걸릴 때 비로소 나는 느껴. 그 이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감이 막 커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내 사고의 세계는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로 구분되어진다. 의식 세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심리적 반응들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나타난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하다. 어찌됐든 돈 놓고 돈 먹기에는 그것이 더욱더 심하다. 돈이 관련되지 않고 이해관계가 관련되지 않으면 본능은 별로 발동하지 않아. 그럴 때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돈 놓고 돈 먹기 판에는 의식은 나중이야. 모든 게 다 본능이 뒤흔들어 버려. 아시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의식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야. 그 의식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무념무상이다. 그래서 시장 생각대로 따라가자. 시장 생각이 뭐예요? 팩트를 확인하고 대응하라. 아시겠습니까? 네. 시장 생각이라는 게 뭐야?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팩트들. 아시겠습니까? 네. 절대로 혼자 하지 말고 아무리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시장 생각대로 팩트를 확인하고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혼자 하면 결국에는 매일 처음 매매 시작할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시작 딱 해가지고 한 번 들어가서 질퍽 손절당하고 두 번 질퍽 손절당하잖아? 개뿔. 생각은 아무것도 들지도 않아. 그냥 무의식에 조종당해가지고 미친놈처럼 나대. 인원 씨 맞아요. 네. 두 번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절대로 혼자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하자. 이것이 확증 편향을 막는 최대의 방법이다. 시간 종목을 분할해서 매매 시간을 최소의 시간으로 줄여서 거기에다 종목도 전문 종목으로 해서 지금 요즘 우리 준영 씨가 아시아 세션 항생의 거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아마 준영이는 이제 나를 버리고 돌아가더라도 앞으로 평생 먹고 사는데 부자로 사는데 문제가 없어. 맞아? 가서 또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시간 종목을 분할하고 동일 계좌를 연합해서 매매하자. 뭐야? 수익률을 극대화하자라는 거야. 혼자 극대화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수익률이 기적 같은 수익률이 나온다. 그 다음 협동연합 매매 리더 계좌를 자동 카피 트레이딩으로 사업화. 이 사업화는 나중 얘기 생각하고 이게 수익 극대화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첫 번째 수혜자다. 아시겠죠? 네. 실토팀들은 이미 다 아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서강 팀이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세 사람이 다 잘하든 한 사람만 잘하든 빨리 하루에 50틱 이상의 수익을 내는 단계에 빨리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어떻게 돼? 한 달에 1,000만 원은 되죠. 그죠? 네. 한 달에 1,000만 원은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세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훈련생들 1,000만 원씩 벌면서 교육받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받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 하루 50틱 하는 것이 세 사람이 어려운 일이냐? 인원 씨 어려워? 어려워요? 왜 대답을 안 해, 인원 씨? 지금은 어려워요. 좋아요. 그 자세가 좋은 거야. 준영이 어려워? 어때? 여러분들 다 충분히 느꼈을 거니까 굳이 억지 대답 듣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순위까지만 볼 건데요. 9시 55분.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파생상품 중에서 해외 선물은 최고로 위험한 금융상품이다. 최고로 위험하다. 왜 그러냐 하면 레버리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인간 세계 중에서 가장 날고 뛰는 금융계의 깡패들, 헤지 펀드 트레이더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아무리 개인 투자가가 틀림없이 잘해도 이 세력들의 전략을 업투데이트로 확인해서 그것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당할지 모르거든요. 언제 내 모기를 비어갈지 몰라. 그렇게 위험한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에이, 뭐가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안 위험하던데,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최고로 위험한 상품이다. 그래서 첫 번째 뭐다? 위험관리 최우선이다. 위험관리 최우선. 손실 최소화 원칙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첫 번째가 뭐야? 확증 편향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어깃장 검증이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 그 다음, 본능을 초월하는 세력들의 전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조폭 세력들이. 근데 걔네들이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개인 투자가들이 본능적으로 매매를 하니까 그걸 역이용하는 것이고, 그죠? 확증 편향에 빠지니까 몰이를 한다라는 거죠. 그걸 역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놓은 우리 6대 명당짜리가 아니면 근접도 하지 마라. 매매 절대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수익 극대화, 추세 강화 구간, 명당짜리 중에서도 추세가 강화되는 구간. 여기는 손청, 본청, 익청을 당한 경우 방향성이 유지되는 범위 한도 내에서, 끝까지가 아니고 시나리오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따라붙게 한다. 이거를 인원 씨나 준영 씨 다 체험을 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결국 마지막에 따라붙을 때 다 손실 보상하고 수익 다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여기 따라가지 못한다. 손실 누적의 최소화, 손절, 가능한 손절 설정폭을 최소화한다. 그것은 뭐다? 들어가려면 최대로 공격적으로 극점에서 들어가라. 아시겠죠? 네. 네. 쭈뼛대지 말아라는 거죠. 자, 이게 위험관리 우선이야. 이게 위험관리야. 이게 뭐 수익을 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험관리라는 거예요. 자, 확증 편향.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본능대로 그냥 매매하는 거 위험한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 끝까지 따라붙지 못하면 수익 내기 힘들거든요. 손실만 당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손실을 자꾸 키워버리면 기계적인 매매도 할 수가 없어지거든요. 이거 다 위험한 거잖아. 맞아요? 네. 이 위험 관리를 확실한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는 한다라는 거죠. 뭐야, 위험 관리 최우선. 다른 사람들은 표만 붙이고 있어. 표만. 위험 관리 최우선이라는 말은 알아.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험을 나열을 해서 그 위험별로 사안별로 이렇게 철저한 방책을 세워서 하는 사람들은 99.99% 없다. 그래서 다 99.99% 실패한다. 아시겠죠? 네. 네. 우리는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는다.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시겠습니까? 네. 왜 위험을 피하니까 실패는 있을 수가 없어. 그 다음, 이 위험을 피하는 전제하에 기초 위에 시장의 추세의 초기서부터 동행을 한다. 아시겠죠? 네. 네. 무슨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고 끼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네. 아, 무릎까지 오는 것이 속이는 거고 바로 반대로 가면 어떡할 건데?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에? 아, 이렇게 왔다가 이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못 들어가고 이건 위험하니까 여기 무릎에서 들어가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어깨에서 팔으라는 거야.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완전히 초보자들 속이는 거 아니야. 이게 몰이었다라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게 무릎이라고 보장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럴 바에야 여기서 짧게 잡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나은 거지.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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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큰 흐름은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아까 말씀드렸죠. 추세가 없이 변동성으로 흐를 때는 세력들이 빠진 개인 투자자들 큰손들이 도토리 키재기로 까싹거리는 추세가 없는 장. 그러나 세력이 움직이는 끼어드는 흐름은 다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추세와 동행을 하는데 그냥 추세와 동행 이런 말이 아니고 추세 초기 명당 자리를 사전에 선행 검색해서 초기의 극점에서 동행을 시작한다. 그래서 장기 차트에서 추세의 원뿌리를 찾아내야 되고 가능한 선행적으로 장기 차트에서 추세 원뿌리를 기준으로 6대 명당 자리 중에서도 1번, 2번, 3번에서 들어가는 게 추세 초기다. 아시겠죠? 네. 네. 4번, 5번, 6번식으로 무슨 눌림목 같은 거 우리 들어가면 이미 이걸 놓친 경우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태반이에요, 지금. 맞나요?
네. 빨리 인원을 채워서 전 개장 시간 당직자들이 그물을 치고 있어야 1, 2, 3번의 극점을 전혀 놓치지 않고 다 자리 잡을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현재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이 6대 명당 자리 1번, 2번, 3번 명당 자리 추세 초기 원뿌리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우리 담당자, 당직자가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대반이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야? 여러분들 동반자들을 빨리 데리고 와서 같이 행운을 잡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30분 기준 차트의 볼구명, 것을 반드시 120분 공과 아까 얘기한 결합적으로 진입 기준을 결정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30분 봉만 가지고 쪼로록 이거 뭐 확산 구간인데 매도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원칙대로 일관되게 매매하면 수익이 난다. 아까 제가 오늘 처음 말씀할 때 데이 트레이딩의 매매 기법은 특별한 게 없다. 다 그놈이다. 그것이 간단하게 기계적으로 되어 있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걸 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 기계적으로 단순화 기계적으로 된 것이 일관되게 매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해되죠? 네. 기계 매매 정해놓은 대로 한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된다. 차트 확인 순서대로 세력들의 전략인 깜놀 파동을 확인한다. 이건 뭐야? 세력이 지금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네. 진입 실행 조건 완성 팩트 확인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뭐야? 360틱 설명 어제 한 거죠. 네. 보고 따라하기, 진입 보고 따라하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진입 실행 조건 완성이라는 게 그겁니다. 360틱의 현상 맥점 확사, 동행 볼구명, 중립 볼구명 아시겠죠? 네. 진입 실행 조건이 완성되면 주저함 없이 공격적으로 무조건 진입을 한다. 알겠죠? 네. 쭈뼛거리면 안 된다. 어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네. 선행 검색하고 명당 자리 확증하고 어깃장 검증하고 시나리오 수립하고 깜놀 확인하고 그 뭐 때문에 했느냐 말이야. 이거 주저함 없이 공격적으로 지지 밟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죠? 네. 네. 청산은 기본적으로 트래블링 스탑 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한 자동 청산이 되도록 한다. 이건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네. 시장 흐름의 예측은 오로지 신의 영역이다. 근데 신도 모른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하물며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된다. 팩트 확인 후 실시, 확인 후 대응이다라는 거죠. 예측과 시나리오는 오로지 팩트 확인을 순서대로 쉽게, 그래서 심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진입 실행, 진입 보고 따라하기 완전히 체크시트대로 순서대로 딱딱 이렇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해야 되겠죠? 네. 초기 재진입 등 모든 진입과 청산 실행은 반드시 팩트 확인 후 실시한다. 확인 후 대응한다. 예측대로 고집스럽게 계속 매도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동 분석을 해서 이것이 상승 8대 2가 하락 8대 2로 바뀌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금융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이 최고의 선이다. 뭐야? 지상 최대의 목표다라는 거죠. 수익률 경쟁이죠. 자, 우리가 회사 이름도 없더라도 우리가 수익률을 한 달에 100% 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럼
세상 돈이 다 우리한테 막 몰려와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 금융시장은 실력 위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실력 위주야, 여기야말로. 진짜 여기가 실력 위주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돈도 백도 권력도 명예도 다 소용없어요. 여기는 기술만 있으면 돼. 맞죠? 네. 그래서 최고의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연합협동 매매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네. 매매 시간을 최소 단위로 분할 담당해서 집중력을 최대로 강화시키고 매매 종목을 종목별로 전문 담당해서 수익 극대화를 하고 확증 편향을 척결하기 위해서 어깃장 검증을 하고 트레이더 개별 수익이 연합적으로 합쳐져서 초고수익률을 달성한다. 아시겠죠? 네. 네. 우리는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틀리지 않고 항시 일관되게 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기본 매뉴얼. 아까 다 설명이 됐던 내용입니다. 자, 개인 투자가들의 가장 위험한 것이 뭐다? 확증 편향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고요. 인 스스로의 문제야. 두 번째는 본인은 확증 편향을 해결한다 손 치더라도 세력들이 본능을 초월하는 전술을 쓰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확증 편향 오류는 인간의 본능으로서 본인의 의지, 의식적인 의지를 가지고 극복은 불가능하다. 해결 불가능이다. 그 다음 인간 본능의 한계를 초월시키는 세력들의 전략. 이 세력들의 전략은 어디서 나왔다? 돈만 많은 놈들이 가장 머리 좋은 놈들, 최고의 AI 두뇌를 이용한 전략을 개발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거 합리적으로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네. 네. 이게 개인 투자의 실패 원인이다. 우리 매매 기법은 이것을 먼저 해소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 원칙이 뭐다? 무념무상이어야 된다. 왜? 확증 편향은 내가 생각대로 매매를 하니까 확증 편향이 오는 건데 무념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뭐야? 확증 편향 오류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이 무념무상을 어떻게 한다? 추상적인 표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 순서 따라하기로 한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 생각이 들겠지. 그러나 결론적으로 기계적으로 체크시트를 따라가면 결과는 무념무상으로 한 것과 똑같다. 맞나요? 네. 도를 닦아서 무념무상 성인군자가 여러분들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기계적 체크시트 순서대로 하나하나 따져서 조준초점으로 확인하면서 가면 그게 결과는 무념무상의 결과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선행 검색은 뭐다? 세력 전술을 사전에 확인해서 진성 파동에 동행을 한다라는 거죠. 뭐야, 이건 6대 명당 자리로 되는 거잖아. 네. 볼구명과 기계매매, 무념무상 이것과 같은 얘기예요. 기계매매를 하면 무념무상이 되는 거예요. 내동매매를 극복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확증 편향의 오류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내동매매도 극복합니다. 지금 우리 양준영 씨는 저를 만나서 한 달 동안 심리매매의 끝판왕이었었습니다. 완전 조루증 환자야. 그냥 진입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름표를 바꿔드렸습니다. 우리 양준영 씨가 이름을 저하고 둘 개인 사이에는 이름을 바꿨어요. 내가 개명했어요. 양준영 씨 나하고의 이름 석자가 뭐요?
여러분들 앞으로 양준영 씨를 숨, 나, 가 이렇게 불러도 통합니다. 아시겠죠?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지를 본다. 숨, 나, 가 이름표를 바꿔줬어. 아시겠어요? 네. 네. 지금 거의 고쳐졌어요. 3킬 5원칙, 위험관리 최우선, 추세동행, 아까 다 본 겁니다. 기계매매, 연합협동, 확인 후 대응. 요 앞에서 본 거죠? 네. 네. 3킬 매매 키포인트 여기서 다 본 겁니다. 네. 아까 여기서 6개 명당짜리,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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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명당짜리만 정확하게 골라서, 오케이? 네. 네. 이 6개 명당짜리는 기계매매 이론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 정확하게 고르는 연습은 모투나 실투, 실전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하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골랐다면 쭈뼛쭈뼛 하지 말고 극점에서 무조건 진입하라.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리더 계좌 트레이더가 되는 길이다. 아시겠죠? 네. 네.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가리지 못하고 다 먹으려고 불나방처럼 매매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인데도 이 6대 명당짜리 다 확증, 어깃장 검증까지 다 했는데도 시나리오대로 똑같이 가는데도 또 뭐가 불안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진입을 못한다면 그건 정말 한심한 일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양준영 씨, 맞아요? 오늘도 마지막 거 들어가서 매팅 먹었어? 응? 따져봐야지, 복귀할 때. 응? 못 들어가서 못 먹은 것도 따져봐야지요. 아시겠죠? 오늘 양준영 씨 배운 대로 못했는데도 65틱 했습니다. 인원 씨, 아시겠어요? 네. 내가 볼 때는 다음 주서부터는 양준영 씨가 하루 100틱 하는데 이상이 없어. 평균 하루 100틱 하는데. 혼자. 아시겠어요? 항생 하나 가지고. 자, 기본 매뉴얼. 단계별로 진행을 해서 그 단계별로 정조준, 조준 초점으로 해서 하나씩만 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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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여러 개를 보는 게 아니라 단계 순서별로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그거 하나만 정조준 초점으로 그거 하나만 부러지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야 실시간에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실시간에 보여지지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네. 요 기본 네. 매뉴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선행 검색은 뭐야? 명당짜리 6대 명당짜리를 찾는 건데 볼구명과 현상 맥점이 결합된 것이다. 맞죠? 네. 이 네. 명당짜리라고 하는 것은. 기준 차트에서 볼구명 명당 위치 기준 6대 명당 종목을 선별해서 관심 종목으로 하고 장기 틱 차트와 분 차트에서 장기 틱 차트, 분 차트가 동행으로 관심 종목의 명당 자리도 방향성이 동행인 것을 확증하고 그 다음 동료 트레이더에게 어깃장 검증을 받으면 매매 종목을 결정한다. 아시겠죠? 진입 실행. 이거는 어제 공부한 거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네. 진입 실행은 진입 직전이 심리가 증폭
때는 최고조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인이 보고 따라하기 체크시트를 철저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이건 어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위험관리 최우선, 손실 발생 가능성 최소. 우리 6대 명당짜리는 수익이 크게 나는 자리가 아니라 손실 발생 가능성이 최소라는 거야. 언제? 끝까지 따라붙을 때 전제 조건. 아시겠죠? 네. 네. 6대 명당짜리라도 한 번, 두 번 들어갔다가 손절당한다고 포기하고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은 거기도 손실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대전제 조건. 6대 명당짜리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최소인데 전제 조건이 뭐다? 끝까지 따라붙었을 때. 오케이? 네. 네. 손절 설정은 120틱 기준으로 전 고저점 플러스 마이너스 1틱, 최대 손절폭은 15틱 이내, 본절 전환, 수익 10틱 확보 즉시 손절을 본절로 전환한다. 목적은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다. 홀딩 청산, 심리적인 판단으로 수동 청산은 금지를 한다. 홀딩 자동 시스템 활용. 앞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공지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리온의 리더 계좌 정식 트레이더 평생 동반 가족이 되기 전까지는 훈련을 몸소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네. 네. 30틱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20틱 수익을 확보하는 기준으로 트래블링 스탑으로 계속 홀딩을 한다. 목표가에 근접하거나 최소 50틱 또는 역현상 맥점이 진행 확인 경우 현재가에 바짝 갖다 대기를 해서 발생된 수익을 가능한 실현한다. 6대 명당짜리, 명장짜리라고 돼 있는데 명당짜리에서 손청, 본청, 익청 경우 방향성 유지가 재확인 후 끝까지 따라붙기. 무조건 끝까지가 아니고 파동 분석 또는 역현상 맥점 등등을 따져서 기존 시나리오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만 끝까지 따라붙깁니다. 그죠? 네. 네. 유효기 기간이 지나고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끝까지 따라붙어? 스위칭으로 끝까지 따라붙는다.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인원 씨 했어요? 네. 끝까지 한 방향으로 따라붙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반대로 변곡하면 스위칭으로 따라붙는다. 아시겠죠? 네. 목표가 돌파 후 추가 추세 진행 경우 적당히 이 정도 만족하고 자르지 말고 끝까지 추세 끝까지 트래블링 스탑으로 쫓아간다. 아시겠죠? 네. 네. 이제 요게 중요한데 요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이거 잠깐 보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5분 쉬었다가 10시 반에 요거만 보겠습니다. 오늘 요거까지만. 네. 네. 결론은 뭐다? 기계적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확증 네. 편향의 오류를 차단하고 내동 매매를 막고 매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계 매매를 해야 된다. 기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건들지 마세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야 돼. 기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그죠? 순서가
일정하게 지켜지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시동을 거는데 먼저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 다음 운전석에 앉아야 되겠죠. 앉은 다음에 바로 시동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안전벨트를 먼저 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맞나요? 네. 네. 안전벨트를 먼저 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앉자마자 시동부터 거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네. 네. 이 큰 차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 여기서 예측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확인 후 좌우, 전후, 사방을 확인 후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네. 네.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순서를 본인이 알아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 수가 없게 딱 정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순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갖춰서 진행하는 게 기계매매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려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큰 것으로. 집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이 있고 주부가 있고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고 막내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 기계매매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된다. 뒤죽박죽이면 기계매매가 안 된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기계매매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과정마다 과정 단위로 구체적인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 중요한 것부터, 큰 것부터, 그것이 우선순위고, 어떠한 구체적인 확인 단계에서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를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행 검색을 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볼벤 구간, 볼구명서부터 시작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 요 부등호예요. 요거 6대 명당짜리. 이거 다 알아오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 현상맥점, 그 다음 파분. 요걸 가지고 선행 검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것은 그 다음 것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기본이 어디까지요? 다전 동신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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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음 거는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이거에 따라서 선행 검색을 하고 안 하고 이것에 따라서 진입 방향이 결정되는 일은 추호도 없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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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선순위가 틀려버리면 손실 가능성이 50%로 급상승한다. 아시겠죠? 네. 네. 이 순서대로 다 확인이 돼야 돼. 볼구명 확인되고 6대 명당 현상 맥점이 확인돼야 되고
파동 분석상으로 방향성이 동행이어야 되고 변곡일 경우에는 다전 동신이 확인돼야 되고. 아시겠죠? 네. 네.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선행 검색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행 검색하는데 뭐만 돼 있어? 검색 차트에 가보면 이 볼구명만 보게 돼 있잖아. 네. 다른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있어요. 인원 씨 이해돼 안 돼? 네. 자, 이게 어디 갔어? 잠깐만요. 요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선행 검색을 하는데 첫 번째가 선행 검색이잖아요. 그죠? 네. 네. 이 행적 검색 차트에 120분 봉과 30분 봉에 여기 볼구명만 보게 돼 있잖아. 여기 아무것도 이거 보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것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볼구명만 보게 돼 있다고. 이해됩니까? 네. 네. 그다음 여기 장기 분족적 차트에 가면 여기 6대 명당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거 찾을 때 현상맥점과 다이버전스 동행동식들이 같이 겸해서 확인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럼 뭐 볼구명이 가장 중요하고 순서가 그다음에 6대 명당 자리고 그다음에 현상맥점이고 다전동신이고 그다음 지지저항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시겠어요? 네. 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순서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네. 있어요.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 볼구명 6대 명당 자리 현상맥점 하분은 저건 나중에 빼버리는 하분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맥점이 들어간다면 꼭 따질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이것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그죠? 파분상 이상이 없는데 따질 필요 없잖아. 현상맥점이 있는데 확사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볼벤 구간 6대 명당짜리 현상맥점 다전동신 지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 이게 순서가. 따로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네. 이 따로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지. 오케이? 네. 네. 자, 진입 기준은 눌림목이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 변돌점이고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그죠? 네. 네.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선수가 돼버리면 이것을 하게 된다. 1, 2, 3번은 다 이거잖아요. 맞죠? 네. 네.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처음에 입문할 때 안정성 위주로 이게 안전하다. 왜? 추세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들은 예측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자, 볼벤 구간은 현맥 구간이 보통 추세의 시작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네. 변곡을 하든 눌림을 하든 맞습니까? 네. 인볼수도 이런 자리에서 인볼수가 최고 인볼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현맥이나 수평 구간에서 추세 시작이 돼서 볼린저 밴드가 확산으로 벌어지고 이게 추세 강화 구간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추세 유지 구간이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추세가 감소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럼 볼벤 구간에 제일 우리가 우선해서 봐야 되는 게 뭐야? 현맥 구간. 맞죠? 네. 네. 종목은
A급 종목과 B급 종목으로 나눠서 우리는 A급 종목을 우선으로 한다. 그죠? 네. 네. 12개 종목이 있다고 그냥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지. 네. 지수 선물과 오일 골드를 A급 종목으로 항시 이걸 우선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지수 선물에는 S&P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항생도 있고 스톡스도 있다. 그죠? 네. B급은 통화 선물, U달, 파달, 호달, N달, K달. 그죠? 카파, 금리 10년, 국채. 요 종목도 우선순위가 있다. 현상맥점 순위, 변곡 현상맥점이 있고 수렴 현상맥점이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변곡 현상맥점은 다단 특기자 또는 다단 기자. 요거는 삼중꼭이잖아, 이거는. 맞죠? 네. 네. 요건 사중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중 이상. 오케이? 네. 네. 이거 특기자, 그 다음 기자. 이해되나요? 네. 네. 변곡의 현상 맥점의 우선순위가 다단 특기자가 가장 강력하고 신뢰도가 높은 것이고, 그 다음 3중 꼭 헤드앤숄더, 2중 꼭 중에서도 특기자가 더 신뢰도가 높고 기자가 제일 막내 등이다. 아시겠죠? 우선순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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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은 스키징이 가장 확실한 거고, 그 다음 교짤, 짤르기. 차트에서는 장기 차트, 신뢰도 면에서 기준입니다. 이거 선행성 기준이 아니라 차트 방향의 신뢰도 측면의 기준입니다. 선행성 기준은 반대입니다. 네. 장기 차트가 가장 신뢰도가 높고 중기 차트, 단기 차트다. 그 중에서 장기 차트는 헌법이다. 기준 차트는 법률이다. 중기 차트는 시행령이다. 단기 차트는 조례다. 이게 어떻게 돼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한도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나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럼 30분봉의 방향이 볼구명이 명료하게 하락이다라고 해서 하락 방향이라고 보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것이 헌법에 허락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에? 요놈하고.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해되죠? 네. 네. 그 다음 장기 틱 차트 맞춤형으로 2000틱이든 3000틱이든 동행성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 두 놈이. 맞나요? 네. 네.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놨어요. 보고 하시면 되게. 네. 여기 장기 틱 보고 여기 장기 분 순서대로 같이 확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네. 네. 그럼 기준 차트가 법률이다라는 거.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30분봉만 보고 마음대로 방향을 결정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원 씨, 됐나요? 네. 그 다음 중기 차트, 그 다음 단기 차트. 그래서 이놈들을 보고는
방향을 새롭게 정하거나 명당 자리를 구분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방향과 명당 자리는 여기서 헌법과 법률로 이미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이놈들은 그대로 따라야 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360틱에서는 수동적이야. 동행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돼. 맞죠? 내가 지금 진입하고자 하는 방향. 이 명당짜리 선행 검색한 진입 기준의 방향과 동행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 거야. 맞나요? 네. 이 양반들하고 맞나 틀릴만한 따지면 맞으면 그냥 지지받는 거야. 법을 집행하는 거야. 이해되죠? 네. 이걸 머릿속에 각인시켜가지고 이렇게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반드시 제약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 어느 하나의 차트에 꽂혀가지고 이거 하락이네? 하고 확증 편향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볼벤 구간별 명당 위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볼구명이 뭐예요? 선행 검색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네. 요 볼구명 요거 제일 중요하죠, 선행 검색에. 그죠? 네.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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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구명 6대 명당짜리 현상맥점 다전동신. 정해진 대로만 따라가면 되지. 볼구명 우선순위. 여기서 예예가 있다라는 거죠. 임볼수는 30분봉의 볼구명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까? 네. 네. 지발시 역시 마찬가지고 견돌점의 해패일 때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습니까? 네. 지뢰밭일 때도. 자, 아까 순서대로 현맥 구간에서는 변곡도 이루어질 수 있고 눌림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 거기가 추세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서 우선순위 명당 자리는 반볼수나 반볼벤이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이 삼선, 그 다음 보라돌. 확산 구간이나 눌림목, 반볼수나 반볼벤이 최고 명당이고 삼선 부근, 그 다음에 보라돌. 채널 구간 눌림목은 반볼수 벤, 삼선 또는 2선이나 1선. 수평 구간, 변곡 또는 중심선에서 눌림목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눌림은 6대 명당짜리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반볼수하고 반볼벤 변곡에 대한 것만 넣어놨어요. 맞나요? 네. 네. 수평 구간의 눌림목에서 중심선에서 눌림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6대 명당짜리는 아니에요. 네. 네. 수렴 구간, 변곡, 눌림 다 가능한데 반볼수와 반볼벤 요 안에 볼린저 밴단의 삼선 부근은 지뢰밭이기 때문에 안 한다. 아시겠습니까? 네. 수평 네. 구간도 중심선에는 명료한 그림이 아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한다. 6대 명당짜리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린저 밴드 선이나 볼수, 보라돌수일 때만 한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네. 자, 오늘은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10시 52분이 벌써 됐는데 그럼 내일은 제가 오전에는 와이프가 백신 접종이라서 같이 모시고 가야 되고 저녁에는 제가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내일 제가 생일이라서 아마 내일은 제가 요 어깃장 검증이나 교육을 부득이 하루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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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자료는 모레